이거는 한 9년 전쯤의 사진인데요. 두 젊은이가 지금 아주 어깨동무를 하고 나란히 사진을 찍고 있는데 김현석 씨 보시기에 더 두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떤 것 같습니까? 표정을 제가 지금 원빈 씨 아닙니까? 누가 원빈이죠? 진짜 선생님이세요? 저 9년 전엔 저랬어요. 아, 진짜? 잘생겼어요. 많이 달라졌네. 많이 지치신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이 사진은 뭐냐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탐험에 관심이 있는 그 독서모임 회원들하고 그 호주로 탐험을 갔을 때 이야기인데요. 70명을 데리고 호주 사막으로 탐험을 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기 옆에 보이는 그 제 후배랑 같이 미리 답사를 간 거죠. 네, 답사를 간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좀 더 깊숙한 지역에 가서 뭔가 좀 데이터를 자료를 수집하려고 들어갔다가 저 보시는 것처럼 조그마한 웅덩이를 지나다가 차가 물에 빠져서 오도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그 차를 놔두고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저희가 차가 빠진 지점에서 70km만 걸어가면 고속도로가 나오는 거예요. 70km? 70km도 아니야, 70km? 네, 70km. 우와. 네. 왜 그랬냐면 어쨌든 둘 다 군대는 갔다 왔으니까 군대 시절에 행군하던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하루 반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더 확신이 들었던 건 뭐냐면 그 호주 지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워낙 오지 환경이 많다 보니까 지도를 만들 때 엄청나게 많이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호주 지도에 이만큼이라도 선이 거 있다는 얘기는 지도회사 직원들이 차를 타고 거길 갔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호주 지도에 대한 확신 같은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존에 필요한 침낭이랑 그리고 버너 그리고 기록을 어쨌든 남겨야 되니까 카메라랑 노트북만 챙긴 채 길을 떠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근데 먹을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분명 차를 타고 하루면 여기를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먹을 건 준비를 못했고 다행스럽게 그 간식으로 남겨뒀던 오렌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두 남자가 오후 1시부터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한 3시간쯤 걷고 나니까 같이 갔던 저 후배가 탈진 증세가 옵니다. 네. 저 지역이 호주 북쪽에 있다 보니까 적도 부분이랑 그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한낮의 기온이 40도에서 45도를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진할 만하죠. 자, 근데 어쨌든 더 갈 수는 없고 좀 쉬면서 아까 그 잘 보관해놨던 오렌지를 까서 먹이니까 좀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네, 돌아왔는데 이 껍질을 버릴까 하다가 못 버리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 껍질을 그냥 가방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할 수도 있고 수분이 다 날아가겠죠. 네, 그래서 비닐로 봉자리에 싸매서 그거를 가방에 넣고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걸어서 더 이상 이제 해가 떨어지고 갈 수 없는 길이 돼서 이제 일단 멈춰 섰고 우리가 이제 제대로 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GPS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GPS를 좌표를 딱 찍은 다음에 X 좌표와 Y 좌표를 지도에 이렇게 매핑을 해봤더니 아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북쪽으로 14km를 걸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가면 답이 없는 거고 힘들더라도 왔던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좌절했죠. 네, 좌절해서 진짜 바로 누워 잤습니다, 그냥. 네, 누워 자고 새벽 3시쯤 잠이 깨서 진짜. 네, 새벽 3시쯤 잠이 깼을 때 그 모습인데 이 사진은 뭐냐면 어쨌든 일찍 잤으니까 일찍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갑자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아주 익숙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가? 자, 우리가 보통 이런 분위기에서 영화나 소설책을 보면 어떤 소리가 들리죠? 귀뚜라미 소리? 귀뚜라미 소리요. 늑대 소리? 네, 맞습니다. 어떻게? 기억을 떠올려보면 이 소리. 가나늑대. 네. 오친 씨가 같이 소리를 내주시니까 더 실감이 나는데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 마리가 갑자기 오기 시작했는데 호주에는 늑대는 안 살지만 딩고라는 늑대개가 살고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캥거루를 공격할 정도의 육식성을 갖고 있는데 그 딩고 떼들이 울기 시작한 겁니다. 야, 진짜 이게 직감적으로 우리 영정사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진 하나씩 찍어준 겁니다. 네, 그때 표정인데 일단은 어떻게?
네, 근데 일단은 어쨌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늑대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래도 제가 선배니까 뭔가 좀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30몇 년을 살아오면서 그 쌓아왔던 지식들을 다 머리에 모아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일단 불을 피워서 맞아요. 방어벽을 구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불을 피우긴 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건 뭐냐면 호주에 가면 그 향수의 원료로 많이 쓰이는 유칼립투스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나무가 기름 성분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저때 날씨가 아주 뜨거운 건기다 보니까 바싹 말라 있어서 다른 불쏘시개가 없어도 금방 불이 붙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불을 피웠죠. 자, 그런 다음에 여명이 뜨면 바로 왔던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다시 짐을 재정비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짐을 가볍게 해야 더 빨리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일단 노트북에서는 하드 디스크만 분리를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에서는 메모리 카드만 빼고 그리고 더 버릴 게 없나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침낭 필을 버렸습니다. 그게 무게가 얼마나 나겠다고. 근데 심리적으로 이 피라도 버려야 좀 더 짐이 무게가 줄어서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자, 그리고 지도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2명의 아시아인이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근데 우리가 목적지가 없다. 그러니 만약 이걸 발견한다면 우리를 좀 찾아와 달라라는 글을 쓴 채로 길을 떠났죠. 자,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3일 반나절 동안 200km가 조금 넘는 거리를 걸어서 호주 원주민 마을에 도착을 해서 구조를 당했습니다. 배고팠고 그리고 방향도 모르고 그리고 전기는 없고 밤마다 늑대는 울어대고 그리고 일교차는 많이 차이가 났지만 사실 이 5가지는 다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화장실. 화장실. 네, 그렇죠. 휴지 없으니까요. 화장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네. 널린 게 아니죠. 그러네. 몸만 돌리면 화장실이죠. 자, 만약에 지민 씨가 그런 경우였다면 네. 어떤 게 가장 힘들었을까요? 먹는 거. 먹는 거? 그렇죠. 저희는 일단 먹는 게 아까 없었죠. 둘째 날 제가 또 탈진을 해서 네. 그 껍질까지 제가 다 먹어버리고 나니까 아예 먹을 게 없었어요. 저희가 3일 반나절 동안 14kg가 빠졌습니다. 와. 14kg가 빠졌습니다. 진짜 꼬르륵 소리가 말라서 안 날 정도로 소리가 나니까 진짜 원주민 마을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 어쨌든 이 5가지는 다 견딜만 했는데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바로 저 마지막 그림이었습니다. 자, 혹시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뭉크. 네,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이죠. 근데 저 절규라는 그림을 저희 상황에 빗대어 보자면 하루 종일 걸어도 주변 풍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절망이었습니다. 네. 분명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걸었는데 아까 봤던 유칼립투스 나무가 또 있는 거예요. 모양까지 똑같고 높이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걸었는데 아까 봤던 그 어린 왕자에 나왔던 바바 나무가 똑같은 자리에 또 있는 거예요. 돌고 돌고. 이거야말로 진짜 사람을 진짜 패닉 상태로 몰고 가더라고요. 저희가 살아 돌아온 다음에 한 달 뒤에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한 여행객이 이쪽 지역에 갔다가 조난을 당해서 사망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사망 지점에서 1km만 가면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을을 몰랐던 거죠. 어머나.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의 소지품을 회수하러 그 궤적을 추적해 보니까 이 사람은 계속 돌기만 한 겁니다. 네. 자, 근데 저희는 어쨌든 간 어떠한 지식 하나를 알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이 고난을 뚫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방향을 알았던 방법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방향을 알았을까요? 별자리? 그렇죠. 별자리.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학창시절을 배울 때 별자리로 방향을 찾을 때 기준점을 어떤 별로 삼죠? 우리가 보통 북극성. 그렇죠. 북극성이나 북두칠성을 보고 저쪽이 북쪽이겠다라고 방향을 설정을 하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위도가 낮아서 그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떡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남십자성이라는 별이 있는데요. 그 남십자성 별의 가운데 그 공간만큼 수직 방향으로 아래로 5배를 연장하면 저쪽이 정남쪽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방향도 모르겠고 되게 힘들었지만 밤이 되면 별자리를 보고 야, 대충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차량 안배만 잘해서 몇 날 며칠 걸어가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데이터적인 확신이 있었던 거죠. 자, 어찌 보면 이런 과학 상식이 이런 또 아주 위기 상황에서는 아주 사람의 생사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쓰이는 겁니다. 사실 이 조난을 당했을 때의 나이가 제가 30대 초반이었고 같이 갔던 후배는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두 젊은이가 겪기에는 엄청난 시행착오였죠.
실제로 한국에 돌아오니까 진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밤마다 저 길을 걷고 있고요. 그리고 지나가다 어떤 동물의 소리를 들으면 그 딩고 늑대 울음소리가 이게 막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